자, 조금 전에 시작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상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에서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신원식 실장한테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지금 대통령 측이 먼저 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지금 신원식 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 실장은 국가의 안보에 위협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 안보 상황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었고 이 안보 위협과 관련한 원인은 이런 것들이며 또 군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서 위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의 위기, 비상 상태를 이제 안보실장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신문을 지금 대통령 측에 하다 보니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신 실장의 이부를 통해서 지금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현정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을 하다가 자, 갑자기 김영영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고 사실상 국가안보실장으로 경질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저간의 옛 추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다가 경질됐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 SBS도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당시에 국방장관을 하던 때에 이제 김용현 현 국방부 전 국방장관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 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과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원식 실장과 관련해서는 뭐 책상을 내리치면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큰 소리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전원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과연 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말리기 위해서 뭐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간에 국회나 이런 곳에서도 뚜렷이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죠? 예, 아직 뭐 특별히 드러난 건 없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전원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오늘 지금 헌재에서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원식 실장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잠시 뒤에 나올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또 오후 5시에 나올 예정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자, 두 사람에겐 부정선거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어쨌든 이 국정원에서 조사 결과에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그 보안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통해서 아까 점수 말씀하셨는데 33.5에서 70점 가깝게 보안 점수를 향상시킨 상태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고 그 이후에 결과 자체에 대한 뭐 평가는 있겠지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해온 인물이고 또 김용빈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선관위는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증언도 거의 비슷한 기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서 직접 인정한 사실이죠. 내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시켰다라는 사실관계는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시킬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차례가 왔기 때문에 백종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부정선거의 어떤 구체적인 의혹이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제대로 된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실제 해킹 가능성이라든가 부실 선거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상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해소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할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질의응답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부정선거에 실체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50건 여하의 어떤 재판이나 여러 가지 신청과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는 각하기가 대부분 부정선거에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소송권의 남용이다 이런 판단까지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개연성과 실체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추측과 어떻게 보면 우려 정도만을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효정 기자. 일단 내일 모레 8차 변론기일이 헌재가 지금까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까지가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도 있고 헌재가 뭐 한두 차례 더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들립니다만 일단 내일 모레 있는 8차 변론기일에선 어떤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진술들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헌재가 뭐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3일이 마지막 증인이 출석하는 변론기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이렇게 4명이 출석하게 됩니다. 지금 헌재에서 이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거든요. 네. 뭐 1시간 반씩 각 증인별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식에도 갖다 놨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 증인 신문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은 지금 여기서 풀어드리고 여야 패널들과 함께 정치 야담 여담 이어가면서 헌재 관련 변론 소식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